가스 익스체인지 디바이스 관련돼서 이제 옥시네이터가 가스 익스체인지를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옥시네이터의 주 목적은 이제 O2의 이제 공급입니다. 이제 O2를 이 O2를 공급을 함으로 해서 이 레이티드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 이 전격 혈류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전격 혈류에 따라서 이제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산소의 공급이 중요해지지만, 그거보다 또 이제 하나 이제 CO2의 생성 조직에서 이 이제 산소를 전달된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전달된 산소가 이제 조직에서 이제 이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 산소와 이제 글루코즈로 이제 형성된 이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형성된 이제 CO2를 이제 가지고 이제 다시 폐로 오게 되는데, 이 폐에서 이제 이 CO2에 대한 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O2와 CO2는 이 어떤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 이 막을 기준으로 이 O2와 이제 CO2는 이 각각 이제 그 같은 가스의 종류끼리만 교환을 합니다. 이거는 이 분합차에 의한 이 막을 기준으로 이 분합차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제 교환이 하게 되고,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분합차에 의한 확산인데, 이건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필요 없이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포막이든 혈관막이든 그런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가스 익스체인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벤틸레이션이 됩니다. 이제 가스를 이제 이걸 수입 가스라고 하는데, 이제 옥시네이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로 가스가 들어가고, 이쪽이 혈액이라고 이제 블러드 인이고, 이제 블러드 아웃이라고, 인이고 블러드 아웃이고 이제 아웃이라고 봤을 때, 이제 조직에서 가스 교환을 마치고 돌아온 혈액이 이제 옥시네이터 블러드인 이제 그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산소가 풍부한 이제 가스가 이제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그럼 혈액에 이제 CO2가 증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CO2 분압이 낮기 때문에 CO2가 이쪽 이제 가스 블렌더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CO2는 여기에서 이제 블로잉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블로잉 가스에 이제 플로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수입 가스 클리어런스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청소율이 증가를 하는 거고, 이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클리어런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클리어런스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혈액에서 측정되는 PCO2의 값이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클리어런스가 이제 낮다는 소리는 PCO2가 이제 높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PCO 낮다는 거는 이제 알칼리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혈액이 PCO2가 높다는 거는 이제 이제 엑시도시스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호흡에 의한 이 레스피레이터리 엑시도시스와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입 가스의 이제 양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에크모에서 이 수입 가스는 이 BA 에크모일 때는 이제 2대1, 0.5대 1입니다. 플로우에 따른 이제 그 수입 가스의 양을 이 0.5 정도로 유지해 주지만, 이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1대 1이나 많게는 이제 2대 1까지 이제 이 플로우에 따른 이제 수입 가스의 양을 이제 2대 1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폐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 CO2, 뭐 O2의 공급도 문제지만 이 CO2의 이제 제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이용을 해서 CO2를 제거를 해주고, BA의 경우에는 이제 0.5대 1에 플로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수입가스의 이제 플로우를 0.5 정도로 해줍니다. 만약에 분당 5000cc, 5000ml의 플로우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수입가스는 이제 VA 상태에서는 이제 뭐 0.5니까 뭐 2.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게 되고,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그 수입 가스를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스를 옥시네이터 안에서 이제 불어내는
혈액이라고 봤을 때 이제 가스를 이제 불어내는 그 양을 이제 수입 가스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100% 산소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이면 이제 어떤 블렌더, 이 에어 컴프레서, 이 산소와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스 된 이제 룸 에어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섞어 이제 믹스해서 이제 옥신 에어 블렌더를 통해서 이제 교환을 해주는 게 보통인데, 만약에 뭐 환자가 이송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 산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100%의 산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O2의 공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 O2의 이 플로우 레이트를 증감을 통해서 이제 이 CO2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시네이터에 이 CO2를 이제 O2를 통해서 얼마나 불어낼 것인가, 이 블로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가는 이제 클리어런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블로잉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조절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낮게 플로우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네이터에서 이 가스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블러드 인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서 일로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에는 CO2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CO2의 이 분압차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공기 중에 분압차가 뭐 0.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양에서 적은 양으로 확산에 의해서 CO2가 이 파이브 안으로 다 빠져나올 것이고, 이거를 이제 불어내는 그 양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100% 산소를 쓸 때는 이 DO2 산소의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00% O2의 이 플로우를 조절을 해서, 플로우 레이트를 조절을 해서 이 CO2의 이제 레벨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심장 수술이나 에크모에서는 이제 수입 가스 산소와 이 컴프레스된 룸에어를 이제 믹처해서 이제 옥신 에어 블렌더를 이제 필요한 경우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PCO2를 유지할 때 이 카본 가스 5% CO2나 이제 95% CO2, 100% CO2 가스를 이제 수입 가스로 적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제 혈류량과 동일한 가스 플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1대1인데, 이 BA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뭐 0.5대1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이 체외순환 CPV 과정에서도 보통 이렇습니다. 플로우가 4000이면 이제 이런 2리터로 0.5대1,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이제 CO2의 생성에 따라서 이제 1대1에서 많게는 2대1까지 조절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 PCO2를 원하는 범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가스 대 혈류비, 가스 투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레시오를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수입 가스의 역할은 결국에는 이제 CO2에 이제 그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산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수입가스 플로우 레이트가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해도 CO2 클리어런스는 당연히 증가를 할 겁니다. 이제 더 많이 불어내니까 CO2가 혈액에서 CO2가 이제 파이브 안으로, 이제 할로 파이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확산에 의한 분압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CO2가 이 블로잉에 따라서 얼만큼 더 많이 불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혈액에 미치는 이 PCO2의 값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산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수입가스와 이제 산소와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수입가스 플로우 레이트를 줄이면 이제 PCO2가 상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산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줄인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블로잉 되는 이 플로우 레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제 정체되는 CO2, 더 나와야 되는 CO2들이 정체되기 때문에 이제 정체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PCO2 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제 수증기는 이제 멤브레인 렁 구획 내에서 이제 응결될 수 있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 수입가스 플로우를 더 높은 속도로 이제 증가시켜서 이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차에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옥시네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도차에 의해서 이제 옥시네이터 그쪽 내부 쪽을 보면 수증기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가스 플로우를 높여서 이제 블로잉을 더 많이 해내는 방식으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제거되지 않는 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안에 물이 있다고 하면, 이 파이버 안에 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블로잉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PCO2가 당연히 이제 클리어런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ECLS는 이 풀 메타볼릭 서포트 뿐만이 아니라 이제 CO2 제거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ECLS가 이제 CO2의 이제 제거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옥시네이터를 뭐 우리 전격 혈류가 7리터나 되는 걸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시네이터에서 CO2의 제거 능력은 이 DO2의 능력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납니다. 몇 배가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CO2의 제거를, 혈중 CO2의 제거만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 옥시네이터의 그 양 자체가, 그 크기, BSA 자체가 그렇게 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 작은 작은 사이즈의 이제 BSA를 가진 옥시네이터를 이용해서 CO2만 제거를 할 수 있고, ECC, CO2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크모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가스 익스체인저 디바이스에서 첨가된 이제 산소량과 제거된 CO2의 양은 가스대 혈류비를 이제 1대1로 이제 동일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멤브레인 가스 익스체인저는 이제 산소를 첨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CO2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0.75m의 낮은 플로우 레이트로도 이제 CO2를 이제 제거할 수 있고, CO2의 이제 레귤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 디바이스는 전체 지원에 필요한 장치보다 작아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O2의 공급이, 옥시네이터는 이름 그대로 이제 옥시제네이터입니다.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에 CO2를 제거하는 역할도 있지만, 여기에 DO2와 CO2의 제거율, 클리어런스와 DO2를 봤을 때는 CO2가 훨씬 이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CO2만을 제거를 할 때는 이제 DO2에만큼 레이티드 플로우가 낮은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해도 이제 충분하고, CO2 제거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제 환기는 일반적으로 가스대 혈류비에서 이 4대1보다 크게 되고, 일부 제조업체는 이제 사용 지침서에서 권장가스 혈류비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가스에 대한 이제 어떤 영향, 수입가스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PCO2는 떨어지게 되고, 수입가스가 낮으면 PCO2는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점을 정상값 레벨을 찾아서 유지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이 베노 에코모에서는 2대1에서 1대1 보통 이런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고, 베노 아트리알의 경우에서는 이제 0.5대1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